오늘은 제가 한남지점에 2월 1일부터 한남본부 한남지점에서 근무를 하게 됐기 때문에 두 층만 내려오면 됐어요. 네, 작년 4월 21일 날 제가 모가출 강의할 때는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도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약 10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작년에는 무척 떨렸는데 그래도 이 경험인지라 오늘은 그렇게 떨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3권을 갖고 왔어요. 이 책을 3권을 갖고 왔는데 제가 사실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제가 공황장애를 겪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아시듯이 고객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요. 요즘은 제가 이 책을 지금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필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집중해 주시는 두 분께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이따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맞추시는 한 분께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그런 모든 혼이 담겨 있는 이 책을 제가 오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을 할게요. 저 강사 소개부터 할게요. 아까 우리 소개자 해주셨던 분이 해주셨는데 저는 2006년 11월 ING 생명에 입사를 했고 현재 196차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스터디는 오자매 작년 4월 달에 제가 모가출을 하고 나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거기 그 파트너센터 한인수 현재 상무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오자매에 함께 할 수 있냐고 권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흔쾌하게 오자매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동문수학한 우리 그 ING 식구들하고 홀인원이라는 스터디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월 2번째 월요일, 3번째 월요일에 개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고위 그 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6개 정도 제가 수료를 했고요. 현재는 그쪽에서 대학원 골프 총무에서 제가 사실 엔터테이너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저도 이관이나 소개시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도 뭐 소규모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뭐 셀러리맨 그리고 주부 이런 분들이 저의 그 주 타겟층이 됐었는데요. 2014년 4월부터 제가 법인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우리 ING 생명 그 당시 ING 생명의 유수한 우리 선배님들하고 조인업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ING라든지 외부에서 수차례 세법이라든지 법인 반의를 수강을 통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계속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나는 그냥 찍새만 해야겠다. 딱새는 다른 분들한테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2월에 코로나19가 창궐을 하게 됐고 정말 영업에 위기가 왔었고요. 공황장애, 또 개인적인 또 개인사가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을 겪을 시기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저는 만약에 포기를 했었으면 제가 좀 부동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가 아마 됐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해서 각종 세법이라든지 법인 컨설팅 툴 정도를 공부를 했고요. 그럼에 있어서 제 나윤경 나봉사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았고요. 이 지식 쌓는 데만 열중을 하면 우리는 연구원밖에 안 돼요. 근데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산 지식이 저한테는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는 이제 여러 스터디 뭐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스터디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제 시장은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IP 시장, 제가 뭐 대학원을 이제 수료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자산가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이관 시장이 거의 한 몇백 분이 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남지점에 정말 능력 있는 후배들하고 같이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후배들이 또 저한테 조인업을 요청하면 조인업. 그래서 현재는 이관시장, 조인업, 그 다음에 VIP 시장을 저는 겨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도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면 더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는 어떠한 생각으로 사업을 할 거냐면 그전에는 도입이란 거를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한남지점 2월 1일부터 제가 한남지점 오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후배님들을 보고 아 정말 나도 도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통해서 후배들을 좀 양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 아까처럼 또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 법인에도 영업의 툴이라는 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법인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관 시장도 시스템화해서 좀 더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후배들이 일할 때 내가 썸머 때 우리 요번에 일주일 동안 그냥 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후배님들이 또 일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공부한 거예요. 2019년 8월 달에 부터 공부를 했는데 어때요? 되게 엉성하죠? 그래서 이 엉성한데 뭐 돈 쓰기의 자유로움, 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뭐 그다음에 법인 전환이라든지 뭐 자기 주식, 여러분 자기 주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는 아는 대로 다 이거를 적었습니다. 적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제일 기초적인 게 법인세 산식,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원의 유족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그냥 쓰는 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배운 대로 계속 작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여기 되게 어려운 분야 자본을 좀 공부를 했고요. 증자, 뭐 무상 증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주를 발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너무나 그 많은 지식들만 있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서 트레이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드.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트레이드, 개인과 법인 간의 트레이드, 그 다음에 법인과 법인 간의 트레이드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현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통해서 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법인 영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트레이드를 총망라한 거를 제가 거의 몇 시간 정도 계속 이거를 작성했습니다. 요거는 그 여러 가지들을 정리한 거 아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정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사실 건축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가를 나와서 저는 이제 조감도 같은 걸 좀 그려봤기 때문에 워낙 색칠하는 것도 좋아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좀 그림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마 아실 거예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도시화했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보이시면은 여기에 법인 사업자라든지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내가 창업서부터 3년, 5년, 7년에 걸쳐서 이 법인의 성장 과정을 나열한 건데 노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내부 관리,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잠시만요. 여기 있는 브루쇼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 브루쇼를 만들 때 초기 작업한 과정들이에요. 이 브루쇼를 만들었는데 초기에 작업한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아까 보이시죠? 제가 그 그림으로 나열한 것들을 인쇄하는 인쇄 과정들 이것들은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4월 달에 법인 초심자 과정을 제가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한 20여 분 정도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줌 강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노란색 표지에 보시면 기업 경영과 절세 전략이라는 책 알고 계시죠? 그거를 챕터별로 공부를 했고 후배들이 하고 같이 줌 강의를 하고 추후에는 저는 항상 이렇게 제 습관이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리란 게 일주일 있다 하면 정리는 아니에요. 그날 한 거를 바로 그날 해야 이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인된 내용들을 제가 이 A4 용지에 매 챕터마다 이게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매주 강의한 내용들을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여기 뭐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제가 계속 메모하고 정리하고 그림 그리고 요게 제 일인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나오면 뭐 우리가 어떠한 공부 과정에서 모르는 사항들은 항상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이제 법인 스터디를 우리 후배님들하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책임감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처음에 뭐를 한번 해볼까. 총망라 과정을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창업부터 7년간의 법인이 하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무조건 여기에는 해야지 되는 일들을 안 하고 계신 대표님들한테 찾아가서 이것들을 번유하는 과정에 제가 이거를 사실은 제가 PT 자료라든지 뭐 이런 엑셀을 할 줄 몰라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 그 보시면 최인호 FC님이 계시죠? 최인호 FC님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최인호 FC님 예. 제가 이거를 종이를 막 개발세발 쓰면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 최인호 우리 FC님께 너무너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셨듯이 이거는 제가 그냥 중분한 방식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도시화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3월 달에는 무조건 정기주총이란 걸 해야 되는데 이 정기주총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형식적인 절차들이 요거를 총망라한 과정인데 이것 또한 우리 최인호 FC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들은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유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공부한 내용들을 내가 만약에 그냥 지식으로만 쌓게 되면 우리는 연구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우리 대표님께 알려드릴지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란 사람은 법인과의 관계에서 저는 B2B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는 그들한테 나의 산 경험과 나의 산 지식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 대응하는 여러 항목들을 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그럼 내가 뭐를 해줘야 될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브앤테이크가 정확한 게 사실은 법인 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법인이 그냥 뭐 정관 하나 바꿔주고 임원의 유족보상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피플라이프라든지 밸류마크 이런 데가 이 대부분 법인 대표님들의 수준을 상당하게 높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냥 지인이랍시고 가서 이것저것 하다 가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대표 간에 어떤 일을 하겠냐면 저는 PM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표님들의 팔로를 제공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골프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한 6개 정도 뭐 여기 많은 분들이 대학원을 다니셨지만 거기에는 이 성향과 골프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맞는 대표님들을 연결을 해서 제가 그들만의 그런 잔치를 벌여주고 그러면서 제가 팔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 조달이든지 내부 경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등급 관리예요.
뭐든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신용등급 관리를 해주겠다 하면 법인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신용등급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PM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법인의 사업 중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세무라든지 노무라든지 아니면 법무 영역을 라이센스를 연결해 주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저는 라이센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떠한 인물이냐면 저는 유능한 라이센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하이퍼링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PM입니다. 채권기관, 신보, 기보, 그 다음에 5대 은행들, 그 다음에 세무사님, 그리고 회계사님, 그 다음에 법무사님, 변리사님, 간평사님, 저하고 파트너십을 이루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법인 대표님들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법인 영업의 프로세스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는 타깃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타깃. 그럼 타깃을 설정할 때 그냥 바로 대표님들한테 대표님 저 그냥 갈게요가 아니라 타깃을 설정할 때 빨리 내가 뭔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크레탑하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 요새 띄기가 너무너무 쉽죠? 그거를 띄어서 문제점을 한번 나열을 해야 돼요. 문제점을.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1차월도 계시고 100차월도 계시고 200차월도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어떠한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의 그런 노하우가 있느냐에 따라서 크레탑을 보는 그 힘이 달라져요. 내가 한 가지가 보였다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탑, 법인 등기부 등본을 띄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 회사 가수금 있네, 가지급금 있네, 또는 이게 신용등록 관리가 정말 엉망이네 라고 했을 때 법인 대표한테 대표님 저 한번 찾아갈게요 라고 했는데 그럴 때 제 말에 뭐가 실리죠? 힘이 실리죠. 대표님 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한번 뵙고 싶어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뭐 대학원이라든지 또 내지는 지인들을 통해서 가볍게 대표님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표님 저 가지급금이 발견돼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대표님 저 차 한잔 하고 싶은데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야 언제든지 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한라이프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표님들은 1차적으로 야 올 것이 왔구나. 두 번째는 아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찾아가는데 부담스러운 분들은 찾아가도 좋겠지만 나를 먼저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지인은 대표님 저 차 한잔 하고 싶은데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케팅 동의서를 좀 받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의 보장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다라고 해서 1차적으로 푸시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미팅을 좀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레탑을 통해서 법인을 보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1차 미팅에서 준비는 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이분하고 차를 마실 지언정 나는 무기를 장착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일단 저는 가서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30분 있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1시간 있다 지금 미팅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어떤 얘기 할래?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때부터 머릿속에 시간 조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가자마자 바로 저희 파일을 꺼내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30분이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고요. 1시간이면 20분 정도 하세요. 저는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는 그 골프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현재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대표님 회사 그런 업종의 근황은 어떠십니까? 경기는 어떠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딱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제가 이제 인상이 좀 바뀌어지죠. 대표님, 제가 뭐 대표님 차 한잔 하려고 이 자리에 이 시음까지 온 거는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아시죠? 라고 말씀드려요.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이제 파일을 딱 꺼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대표님 찾아뵙기 전에 제가 크레탑이라는 거를 뽑아봤고, 이 크레탑이라는 거는 은행 거래를 하시면 무조건 크레탑은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 거래를 하는데 동의가 안 돼 있거나 은행 거래를 안 하시면 크레탑은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은행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이 크레탑을 뽑아봤고요.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은 그 자리에서 바로 꺼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쪽에는 그 대표이사의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꺼내놨을 때 기분 나빠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그거는 파일 안에 감춰놓으세요. 그리고 일단은 크레탑을 뽑아놓고 제가 문제점을 발견한 여러 가지들을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자료를 하고요. 만약에 이관 고객 같은 경우는 보장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고 이랬을 때 대표님 지금 가질금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 그러면 가질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세요라고 가지급금 해결 방향 또 내지는 근데 이번에 우리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얘를 배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상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특허가 있으니 특허를 자산화 시킬 것이냐 자본화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대표님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가지금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툴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줄줄줄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표님이 야 김 과장 야 정관 좀 갖고 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정관 좀 갖고 와.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한 7부 능선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7부 능선이 지나가는 와중에 저는 대표님 주주명부도 좀 챙겨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크레탑에 있는 주주명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오늘 1차 미팅의 가장 큰 미션은 뭐냐면 대표님네 회사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무조건 오늘의 미션은 주주명부와 정관을 받아오는 게 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주주명부와 정관을 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대표님들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야 그럼 내가 뭐를 해줘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 방향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당신의 크레탑을 보고 이익잉여금을 보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을 살펴본 다음에 제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대표님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라고 하고 아니면 야 뭐 얼마짜리로 한번 해봐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한 무조건 그 보험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하자고 말씀드려요. 현금을 하자고 말씀드리면 저는 현금은 안 받습니다. 저는 보험인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그 자리에서 미팅 약속을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2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목요일날 만났으면 대표님 다음 주 수요일날 2시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좋아 아니면 야 미루자 라고 하시죠. 그러면 오늘은 저는 어찌됐든 저의 미션은 정관과 주주명부를 받았고 2차 미팅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의 저의 미션은 클리어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을 들어오죠. 사무실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여러 라이센스 분들과 이 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그 전화를 하면서 그리고 일을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2차 미팅을 잡았을 때는 그 PT 자료를 준비를 하던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료는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능한 자료여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라이센스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가 아니면 이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불안하다던가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미팅을 했을 때 또 2차 미팅이 다음 주 수요일 2시가 바로 잡히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또 미뤄지고 하다 보면 저희도 뭐 힘이 좀 빠지긴 하는데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2차 미팅을 하면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죠. 대표님 지금 대표님 회사에
임원이 자녀분이 임원이 아니신데 지금 이미 한 26살 정도 됐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겸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임원 등재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수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등급이라는 차원에서 신용등급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채권기관이라든지 우리가 그 보증기관에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관리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관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건으로 만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2년에 걸쳐서 제가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 2년에 걸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그 법인만 바라보면서 저희가 영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법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은 우리가 요번에 정관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임원의 중임 등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지분 이동을 해주고 가지급금을 해결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 다음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CS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CS를 할 때 분기별로 할 수 있는 CS가 있어요. 우리 1분기에는 뭐가 있죠? 1분기에는 제일 중요한 정관 그 상법 제365조 1항에 의하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정기주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정기주총에 대해서 우리가 해드려야 되죠. 그죠? 그러면 정기주총을 하려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족 중심의 회사인지 아니면 타인 주주가 있는지 이 타인 주주가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내 손에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주주인지 이런 것들을 다 살피셔서 바로 주주총회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결산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신용등급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동 비율이라든지 이자 보상 배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여러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가지고 그게 한 4월 말 정도에 아마 그 크레탑이 작년 크레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가셔야 돼요. 반드시 가셔서 당신이 요번에 계약을 했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3월 1분기 때는 가장 중요한 정기주총 해주셔야 되고요. 또 1월부터는 중진공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자금이 열리기 때문에 중진공은 작년 12월부터 이미 세팅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2분기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를 해야 되냐면 신용등급 관리,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2분기 때는 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성실 신고를 하시냐 아니면 그냥 일반 종소세 납부를 하시냐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법인 전환의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2분기 때 할 일이고요. 3분기 때는 뭐가 있냐면 기재부에서 그 개정세법 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흐름이 생기다 보면 대표님들이 요번에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중간 배당을 또 말씀을 드려도 되고요. 또 자기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가 됩니다. 이 4분기가 되면 자금 계획을 좀 세워드려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 계획을 좀 세워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중진공을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신용등급 관리예요. 항상 신용등급 관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장기 관리, 이 분기별 신용등급 관리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이란 거는 우리가 1년이 됐을 때 하는 인증, 그리고 창업이 됐을 때 하는 인증, 2년 차가 됐을 때 하는 인증, 3년 차가 됐을 때 하는 인증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여기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는 공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인증이라는 거는 또 업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이 중요해요. 내가 도소매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노비즈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제조업이고 그다음에 IT 기업 이런 것들은 또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우리 회사가 유통업인데 벤처를 해달래요. 벤처기업 인증을. 그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전에 조금 공부를 하셔서
법인을 찾아갔을 때는 무슨 작업? 걸러내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러고 나서 대표님이 나 그거 요거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누구를 연결하느냐? 경영지도사님을 연결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법인 영업의 프로세스고요. 이 지금 2차 미팅에서 계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난 1월에는 2차 미팅에서 바로 계약이 나온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딜레이되다 보면 방향이 나뉘어져요. 3차에서 되는 경우, 지금도 진행 중인 경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영업은 사실은 그 야구에서도 3할 때 타자가 가장 잘 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17년 정도 되다 보니까 개인 영업은 사실 뭐 10타수 한 7안타 정도는 치는데 이 법인 영업은 10타수 3안타면 정말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효율적으로 타수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계속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1차월도 계시고 200차월도 계시고 그러시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바로 대표 앞에서 RP를 할 수가 있어야지 돼요. RP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백지 RP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돼야지만 어디 가서 서요. 법인 대표님 앞에 가서 서요. 그런데 그럼에 있어서 내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그러면 한번 스스로 갈 것인가? 내가 스스로 혼자 이거를 해볼 것인가? 두 번째, 우리 선배님들하고 조인업을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 회사 잘 돼 있는 WM 센터를 연결해서 할 것인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하고 조인업을 할 때는 도대체 1차 미팅에서 이분을 모시고 가야 돼? 2차 미팅에서 가야 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는 3명이 동시에 약속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가 어긋나 버리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인업을 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는 3명이 한꺼번에 만날 시기를 내가 1차에 잡을 것인가 2차에 잡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죠. 그래서 이 조인업이라든지 WM 센터 방문 시기는 지인이라든지 대표님의 성향에 맞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는 조금 이따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전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전 사례는 처음에 제가 2009년 10월에 3월에 이관을 받았어요. 3월에 이관을 받아서 이 대표님이 절대 저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분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너무나 수익률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표님, 한 달에 내는 200만 원이 우스우세요? 제가 그랬어요. 예, 제가 그냥 왜냐면 2번 아니면 끝이거든요. 왜냐면 계속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시고 냉대를 하시니까 대표님, 당신이 내는 200만 원이 아깝지 않냐고 우습냐고 내가 그랬더니 이 대표님 깜짝 놀라시더니 그러면 한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찾아가서 사실은 그때 제가 한 3년 차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리버리 정관 수정 해드리고 그래서 그때 종신 350짜리를 받았어요. 그때는 정관 수정 딱 하나로 받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한 10년, 12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관리하는 동안 이분은 피플 라이프, 밸류 마크 이런 데서 무수하게 200짜리, 500짜리, 300짜리를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사실 예전에는 CI 종신녀였어요. 갔다는 CI만 팔았으니까 대표님께 뭔가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그러면 저 우리 회사에서 정말 잘 나가시는 분하고 한번 갈게요. 그랬더니 야 오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 10월에 사실은 제가 이분하고 어떤 진행을 했냐면 지분 증여라든지 지금 현재 가업 승계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금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중진공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2개이다 보니까 특수관계 법인의 엑시트 전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정 300만 원짜리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모키 일시나 그다음에 모키 적립형 그다음에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단체 보험 그다음에 대표님과 사모님의 건강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요거는 이제 대학원에서 만난 대표님이세요. 대학원에서 만난 대표님이신데 제가 간다 그러면 야 여기 총구석까지 오지 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제가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대표님 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차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야 여기 남양주 꼴짜기까지 왜 오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이 돈 있는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타깃으로 결정을 하면 무조건 우리는 사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계약을 정관수정 하나로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뭐를 받았냐면 50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은 2020년도에도 경영이 정기보험을 500만 원짜리 받게 됐는데 얘는 자녀 임원을 등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명의신탁이 있어서 그거 해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자녀분들한테 증여하는 거 지금 그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도 사실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업 승계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법이 그 외감에 가깝게 되고 있기 때문에 외감에 준하는 신용등급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화재보험도 제가 100만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슈일 뿐이지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매 분기별로 꼭 해야지 되는 상황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등급 관리 그거는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이 회사는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아서 정관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이 있으셔서 가수금을 밑으로 내려서 출자 전환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우리가 트레이드를 할 때는 이 시가로 할 것인지 액면가로 할 것인지는 꼭 따지셔야지 국세청에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저희가 액면가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소명을 하게 돼서 제가 상당하게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경영 정기보험 300만 원짜리 받았고요. 종신은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이사님이 저한테 이제 종신을 3건으로 해갖고 450만 원짜리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FS 300만 원짜리를 또 개인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금수 땡땡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이관을 받았어요. 이관을 받았는데 대표님 한번 찾아갈게요. 그랬더니 예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날 그 지갑에서 수표 2억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당연히 ING에 내셔야죠. 제가 그랬죠. 그래갖고 바로 그때 그 FS 1신학으로 제가 2억을 한 경우예요. 그날 찾아간 날.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래서 금수 땡땡을 가서 여기는 사실은 너무나 보수적인 공동 대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회사를 크로스 종신을 해야겠다라고 10년 가까이 터치를 해도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야 내가 벌은 세금 반 이상 내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 해에 2012년 4월에 제가 이분하고 인연을 맺어갖고 그 FS 1신합 2억을 받았고요. 사모님한테 언제나 플러스 200만 원짜리 받았고요. 그리고 단체 보험을 70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 600만 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단체 보험 하실 때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떠한 그 실비보험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하게 되면 거의 4, 5만 원대에 맞춰지잖아요. 맞춰지는데 이 20살짜리도 있고 40살짜리도 있고 뭐 50세 먹은 분들도 있는데 금액에다 맞추다 보니까 보장이 중구난방이에요. 맞죠? 그쵸?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형평성이란 걸 항상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 이분이 혹시 다치셨는데 어떤 분은 500만 원을 받는데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라고 해서 저는 똑같은 보장을 20살부터 60세까지 진행을 해서 금액이 상당히 컸어요. 60세 같은 경우는 막 10몇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그 중에 여기가 제조업이고 뿌리 기업이에요. 뿌리 기업이다 보니까 이 업체는 제가 새벽 7시 반에 뭐를 했냐면 간호사 6명 정도를 대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대부분 뿌리 기업에 나이 드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이 중에 한 30명 가까이는 제가 7시 반에 그 KMI 그 차명 간호사들을 딱 6명을 앉혀놓고 일을 진행을 했고요. 그때 제가 뭐를 준비를 했냐면 떡이랑 그 다음에 배지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너는 조금 다르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인연을 맺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분들의 개인 보험을 제가 터치를 안 했는데 한 분이 전화 오셔서 작년에도 또 계약을 했고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 랩 TI랩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인증, 제가 소재 부품 기업 인증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어디를 해드리려냐면 지금 소진공하고 그다음에 재단 쪽을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신 250만 원짜리 받았고요. 단체 보험으로 총 30건에 달하는 그런 1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이 개인 보험도 제가 받았고요. 이 대표님의 자녀분들도 CI 종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는 없어졌어요. 이 회사는. 그래서 종신도 해약을 하셨고 단체 보험도 해약을 하셨고 개인 것만 남아 있으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보시면 이 화장품 회사인데요. 여기를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해드렸어요. 신규 법인 설립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법인 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놔두고 법인을 신규로 설립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셔서 저희는 법인은 전환하면 나중에 또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으니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그냥 신규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300만 원짜리를 받았고요. 계속적으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갖고 총 지금 한 750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코리아라고 나오죠. 요거는 이제 이 회사는 이관을 받은 우리 후배 회사인데요. 대표이사의 리스크, 그 다음에 정관 수정도 안 하고요. 정관 수정 브리핑까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주관계가 좀 복잡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작년에 종신 400만 원짜리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땡땡 하이티비라고 나오죠. 이 회사는 제가 지금 영혼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창업한 지 한 3년 됐고요. 지금 경영정기보험으로 지금 150만 원짜리 했잖아요. 저 일은 여기 500만 원 한 분보다 일을 한 10배는 더 하고 있어요. 초기 창업 기업은 대표님들이 선이 없어요. 이게 경리가 할 건지 FC가 할 건지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정말 지금도 영혼을 갈아놓고 있는데 자금 조달, 인증, 정관 수정, 노무 관리. 거의 이분 대표님하고는 여자분인데 거의 커플 요금제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면은 어떤 대표님은 정말 우리가 이제 7년 이상의 기업을 성숙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숙기업 대표님들은 정관 수정 안 했는데도 야 그냥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막 어쩔 때는 좀 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땡 디자인이라고 나오죠. 거기는 정관 수정 하나 하고 그냥 경영인 정기보험 250만원짜리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이 일이 되게 쉬워 보이나요? 정관 수정 하나 하고 250 받았다? 쉽지 않아요. 이 정관 수정 하나만 했지만 나는 이분들의 2년, 3년 내지는 이분들이 엑시트 할 때까지 저는 계속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또 뭐를 하게 되냐면 추가 계약이라는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저는 이 정관 수정만 해서는 너무 일이 쉽지만 이 정관 수정이 몇 가지의 툴 중에 가장 기본이지만 지금은 여기도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추가 계약의 그런 문구를 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이제 3월부터는 무척 바빠져요. 정기주춤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에요. 땡땡 산업 나오죠? 여기가 정관 수정 하나 제가 해드렸는데 이거 받았어요. 그러니 내가 이거 하나 하고 500 받았는데
여기는 내가 영혼 갈아 넣은 여기는 경영정기고 딱 150했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곳 여기 회사도 사실은 성숙 기업이고 가장 중요한 게 성숙 기업은 일이 없어요. 일이 없지만 장벽이 높아요. 성숙 기업들은 주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주주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관수정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숙 기업들은 CFO도 있고요. 회계사도 있고요. 여러 분들을 놓고 저는 어떤 브리핑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회사 뭐뭐테크 뭐뭐기업이라고 나오는 이 회사는 국민은행 수석 세무사 그 다음에 본인 회사의 세무사 CFO 대표 이 네 분을 앉혀놓고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을 했는데 사실은 그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오후 4시에 브리핑을 했는데 정말 4시까지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밥이 안 넘어가고 체할 정도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들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들도 사람이었는데 아셔야 돼요. 세무사보다 우리가 더 나아요. 세무사님들은 몰라요. 세무사님들은 기장만 할 뿐이지 전체적인 밑그림은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세무사님 두렵지 않습니다. 예, 회계사님 안 두려워요. 그 사람들은 더 몰라요. 그리고 보시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땡땡M이라고 나오죠. 이 땡땡M은 사실은 여기는 피플라이프가 한 1,000만 원 이상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플라이프 1,000만 원 정도 하고 계신데 제가 아무리 그 틈새 시장을 가려고 해도 저를 받아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개정세법 매년 브리핑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이나 이때 이제 신용등급 관리 지금 현재 2년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010 요번에 1월달에 받은 이 회사는 그 노무 관리까지 제가 해드려서 경영정기보험으로 200만 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번 보시면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워요? 아닙니다. 네, 진짜 제가 안 나던 머리에 이제 그 흰머리까지 나면서까지 일을 했고요. 한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과정이 이 한 15개 업체를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는 그 전에 몇 개를 만나서 계약을 했을까요? 한 100개 업체는 만났겠죠? 그죠? 그래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2020년 3월에 제가 정말 그 많은 힘든 경험들을 이렇게 공부도 하고 했지만 그때 이제 사실 다른 데서 이제 DB도 받고 해가지고 거의 매주 한 2-3개 업체를 가서 깨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질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물세례도 받았어요. 물세례도 받았고요. 정말 나가라고. 그 다음에 소금도 뿌려서 제 소금도 맞았어요.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느 회사 땡땡땡 코리아 땡땡땡 랩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내 인포메이션에서 신한라이프 나유경 이사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물세례 받고 나가라고 해갖고 쫓아내고 그랬던 경험들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이 회사에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바로 제가 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그분들한테 인정을 받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스탠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저는 이제 저의 스탠스는 이건데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흑수저예요. 흑수저. 저 지방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입사할 때는 저희 어머니 그 쬐끄만한 빌라에 방 한 칸을 얻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ING 생명에 입사를 2006년 11월에 했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거는 재산이 아니라 근성을 물려주셨고 그런 것들이 제가 어찌됐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우리 딸을 한복을 사줄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 2만 원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오자매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 집에 그게 없었어요.
방앗간을 썼는데 문고리가 없어가지고 노끈으로 연결해가지고 문을 잠그고 이렇게 해서 정말 쪽방에서 살다시피 해서 거기서 제가 지금은 뭐 경제적 자유라는 걸 누리고 사는데 그게 한 17년 걸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흑수저에서 과거에는 제가 흑수저였어요. 그렇게 흑수저였는데 지금 저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성장하려고 사실은 한남 지점에 제가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경인 지점에 있었고 지금 한남 지점에 50이 넘어서 저도 지금 그 어디죠? 선릉에 오피스텔 하나 찌끄만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지내고 있는데 사실 집에 가면은 살림할 게 너무 많은데 이쪽에 있으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할 게 없으니까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하고 밤에는 어제는 새벽 1시까지 제가 일을 했어요. 요즘에 일이 너무 즐거워요. 일이 너무 즐겁고요. 출근할 때 전철 탈 때 너무 즐거워요.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와 오늘은 어떠한 우리 후배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까. 그리고 제가 지금 한남 지점에 있지만 옆에 베스트 지점, 한남 지점 FC님들 젊은 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에 자극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도 2006년 11월에 신입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의 그런 그 이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개인 보장 업그레이드는 이제 저는 누가 하냐면 저희 그 다른 분들 우리 그 팀원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요. 저는 무조건 자산가라든지 법인 시장 거기에만 몰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뭔가 자산가라든지 법인을 만나려면 골프는 좀 치셔야 될 것 같아요. 골프는 치셔야 그래도 그들과 5시간 이상을 필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골프 총무를 맡다 보니까 다음 달 타겟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총무이다 보니까 제가 뭘 하죠? 조편성을 해요. 그럼 내가 이 대표랑 제가 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다 하죠. 그래서 막 치다가 대표님 다음 주에 차 한잔하러 가도 돼요? 예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골프 총무를 사수하는 거는 무조건 제가 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골프 총무 하면서 제가 엔터테이너인지 몰랐어요. 뭐냐면 저는 1박 2일 하고 나 혼자 산다 이렇게 한 번 보고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하거든요. 거기 보면 뭐 까나리 액젓, 까메리카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접목시켜서 저녁에 다 이제 가든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넌센스 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서 저는 지금 한 5년째 계속 모임 3개에서 골프 총무를 붙박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관 시장은 무조건 저는 시스템화 돼서 우리 후배님들하고 같이 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16년 동안 일하면서 라이언 했다 떨어져 이래갖고 지금 이제 2라이언 저도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당연히 로얄을 가야죠. 그죠? 그래서 로얄을 사실 한남지점에서 로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고 우리 후배님들의 그런 성원과 축복 속에서 저도 로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더 큰 나의 목표를 위해서 저의 스탠스를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2년차, 저는 17년차, 20년차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과정들 제가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한 사항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뭐 경영학과를 나왔다든지 경제학과를 나왔다든지 하면 내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체면을 좀 거세요. 스스로 나는 배인이다 라고 스스로 한번 체면을 걸으시고요. 또 내가 이 시장을 가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와요. 저번에 최인호 FC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나
나는 법인 시장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 스터디를 한 3번 하더니 누나 보이기 시작했어. 법인이 보여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준비된 자가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방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닮고 싶어하는 멘토분들을 설정을 하셔서 그분들을 따라 하시면 되고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책이에요. 제가 3분한테 이 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은 보시면 제가 요새 뭐를 하냐면 밤 11시에 10시에 여서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반에 가서 필사를 해요. 이 책을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하면서 너무나 이 마음이 충만해지고 정말 감사함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걸 한번 보시면 초심자는 열심히 배워라. 여기 나오죠?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것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선배 저희는 또 선배이다 보니까 선배들은 나누면 뭐한다? 돌아온다. 그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이 성공이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그냥 조금씩 하다가 뭐 장가를 간다, 아기를 키운다, 시집을 간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는 뭐를 얻기 위해서죠?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죠. 저 또한 통장에 2만 원이 있던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요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그 2020년도에 공황장애가 오고 눈물을 흘리던 시절에 제가 어떠한 귀인을 만났냐면 이 책을 만난 거예요. 이 책도 뭐예요? 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글을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아,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필사하고 계속 어디를 갈 때마다 이 책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세상엔 없다 시리즈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없다 시리즈. 그래서 뭐가 없을까요? 세상에. 공짜. 네? 공짜. 빙고. 맞아요. 2번째. 우연. 우연 아니고요. 공짜 맞고요. 하나는 세상엔 뭐가 없을까요? 비밀. 비밀. 또 사람. 네? 뭐 실현 당하셨어요? 세상엔 뭐가 없을까요? 실패. 네? 실패. 실패. 세상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네. 세상엔 공짜가 없고요. 그죠? 그 세상엔 정답이 없고요. 세상엔 뭐가 또 하나가 없어요. 뭐가? 우리 가는데 뭐가 없죠? 순서. 맞아. 누가 그랬죠? 네, 순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 없고요. 정답 없고요. 세상에 순서가 없어요. 요거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한번 써보세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께 하고요. 제가 맞추신 우리 SL님께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2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2분께 정말 경청해주신 우리 하얀 옷 입으신 우리 나오세요. 네. 은미. 정말 이 책은 여러분들 한번 필사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3번째는 이 책을 우리 김은지 SL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1층에 있어요. 11층에 있고요. 저 사실 제 지금
자취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취생활하면 특별히 할 게 없더라고요. 특별히 아침 7시에 6시에 일어나도 여기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예전에는 제가 집이 송도인데 오려면 1시간 반씩 걸리거든요. 10분밖에 안 걸려서 그냥 뭐 늦잠 자도 7시 반이면 도착해요. 그리고 10시에 가도 10시 15분이면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남지점 한남본부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 오세요. 오셔서 저를 한번 모방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되게. 그리고 저는 사실 저도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후배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뭐라도 막 퍼주고 싶은 게 이 선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격이 없이 오셔서 지금 현재 나는 어떠한 상태인데 난 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한번 하세요. 요즘 후배분들은 사실 뭐가 이렇게 저기 한지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여기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라고 누가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아픈 손가락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선배는 도와줄 수가 있어요. 후배의 정말 어려움이지만 선배는 그게 좀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쉬울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의 마감에 가까운데 1시간 정도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한남본부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나이 들어서 여기까지 멀리까지 왔지만 제가 타향살이가 지금 3주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